중국은 한중 관계의 계속 발전을 희망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방침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 특파원 연결해 중국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욱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서 중국 반응이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를 대변하는 단영 신화통신이 오전에 영문 논평을 하나 내놨습니다. 신화통신은 한국과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책임이 있고 그것은 서로 안보 문제를 존중하는 데 있다, 이렇게 안보 문제를 존중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자국의 안보 문제를 존중해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사드 추가 배치나 한미동맹 강화를 견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신화통신은 또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입장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과 더 긴밀하고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얘기를 또 했는데요. 나토가 대립을 야기하는데 한국이 최근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했다, 이런 얘기를 거론하면서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반면 성향 매체인 한국시보는요, 중국이 주요 이익을 포함한 이 민감한 사안에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계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공식 논평은 잠시 뒤에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좀 한중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는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주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잡아달라, 이런 외교적 수사로 입장을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걱정이 많이 담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복원 그리고 강화를 누누이 강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가 쿼드에 점진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사드 추가 배치를 실행에 옮긴다면 중국이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앞서 인수위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에는 정책 협의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중국 입국에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율 과정에서 이 한중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중 양국 관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런 전망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이미 수교 30년이 됐고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심각한 관계 악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최대의 교역국이고요. 대부분의 우리 대기업들이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이 원자재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사실 양국이 서로 이익을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이 중국의 협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3월에 시진핑 주석과 첫 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가자,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유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서울에 와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미리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고 상호 관심사를 교환했는데 주중 대사 출신인 권영세 장관 후보자의 한중 관계에서의 역할도 주목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취임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그 개최 시점도 현재 한중 관계에서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우입니다.